지금부터 광주광역시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후원하고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사협회가 주관하는 국가 평생교육정책 묻고 답하다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사협회 교육국 국장 김유정입니다. 지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각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진행되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 지역에서 아카이브를 구축하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그 국가 어느 부분까지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공식적으로는 교육부 산하고요. 각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광역지자체 산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다르죠. 관할 부처가 다릅니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서 간에도 칸막이가 있어서 소통이 잘 안 되는데 부처 간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다른 부처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긴밀하게 소통해내는 그 실험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새로운 모델이 정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점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각 시도 평생교육원에서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통하는 장이 필요해서 각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들끼리 하시는 협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논의들을 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 조만간에 서울에서 또 모이기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논의 내용을 전체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또한 갖고 있고 그걸 가능하면 정례화하기로 했는데 1년에 4번 정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례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에 이제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첫 발을 이제 내디뎠으니까 서로 경청하고 또 논의하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의 대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또 가능하면 우리 한국평생교육사협회까지 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자리에는 또 그렇게 또 노력을 해서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도 한 걸음씩 내딛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 다시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진흥원장님께서 이렇게 소통의 장을 마련하신다라는 말씀에 상당히 기대되고 설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 4번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 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서는 실질적인 평생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실 것이며 또 어떻게 그걸 반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 소통에 관련된 측면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5개 지자체의 평생교육사들이 소속돼 있죠. 또 5개 지자체에 관련된 그 공모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입장에서 충분히 소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3개의 그 대학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 인프라가 아주 구축이 잘 돼 있는 그런 기관이 대학입니다. 예를 들면 공간이 좋고요. 교실이라든지 캠퍼스라든지 그런 공간이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인적 인프라가 굉장히 좋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평생교육원들이 하는 역할이 지역사회 내에서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3개의 대학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협의를 잘 해나가고 있고요. 조금 더 사업에 관련된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서울진흥원에서도 하고 있는 그 자유시민대학, 또 대전에서도 하고 있는 시민대학 같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규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대학이라는 것을 내년부터 시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계기관들, 전에 말씀드렸던 호국의 지자체라든지 또는 평생교육 관계자들이라든지 또는 그 대학의 평생교육원 원장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소통은 비교적 열심히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TN 평생교육원 원장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국평원 원장님께 열린 교육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또한 또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 체제 구축에 앞장선다고 하셨습니다. 2017년 11월 14일 국회에서 있었던 전국 평생교육 연석회의에서 창립총회 및 평생교육법 재개정을 위한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였는데요. 그 후속으로 2018년 5월 15일에 조승래 의원이 평생교육사 직렬화, 또 평생교육사 역량 강화를 포함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사 직렬화 및 또 평생교육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이번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제를 조금 개편을 했습니다. 직제를 개편한 것 중에 제가 역점을 둔 것 중에 하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그러니까 국가적인 사무로서 중요한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사 제도 운영이지요. 그래서 그 제도 운영과 관련된 많은 논의를 해 나가고 그 제도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진전시키는 그런 작업을 아무래도 좀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직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사실 평생교육사의 직렬도 중요합니다만 평생교육사가 해야 될 고유한 업무라고 해야 될까요? 직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분명하게 세팅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내는 작업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 일은 반드시 평생교육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지금 하고 있는 평생교육사가 하던 일들을 이전에는 일반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렇죠? 다 했고 다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생교육사라고 하는 국가 제도를 만들어서 특정한 장소 자리에 배치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고유한 직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유한 직무를 발굴해내고 그걸 정착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도 필요한데, 그 일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들의 그 학습의 이력을 잘 누적시키고 관리해내고 관리하는 가운데 상담하는 일, 그 일이 정말 평생교육사가 해야 될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평생교육사의 일과 학습계좌의 그 일을 같이 연방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논의하고 하는 그런 조직을 새로 뭐 이전에 없었던 조직이 아니라 그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직렬화에 관한 좀 진행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분의 말씀 그대로 저희가 작년에 2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를 했고 올해 5월 15일 날 유성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드디어 전담 공무원에 관한 평생교육법 개정 발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의까지 오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이 평생교육사의 전담공무원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여의도에서 한번 데몬스트레이션 같은 걸 했었는데 그 이후로 전혀 진전이 없다가 드디어 13년 만에 5월 15일 날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된 것을 보고 한간에는 거의 다 된 것처럼 사실은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발의가 됐으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만큼 발의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지난한 이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 10인의 공동 발의이기 때문에 또 다른 쪽 당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와 또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합의와 설득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 올해 안에 남아있는 작업입니다. 근데 지금 교육문화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위원회 구성이 다시 분리가 되면서 얼마 전에 교육위원장과의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평생교육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사의 전담공무원제의 그 통과를 위해서 이거 너무 교수진들에게 의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오게 된 배경에는 그야말로 표로 읽혀지지 않는 교수님들의 노력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반대로 해석을 하면 그야말로 평생교육사가 표가 된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더위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불이 꺾였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설득 작업에 이제 여의도를 방문해서 그야말로 우리의 심하게는 농성도 되겠지만 우리의 그 목소리를 높일 그런 기회를 지금 전략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몇몇 관련 전문가, 관련 학자들에게 의뢰하고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나서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광주평생교육사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으로 다 가입하셔서 광주평생교육사협회의 일원으로서 회원으로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분들의 지방협회의 모든 회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중앙에서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신다면 저희의 희망은 12월 안에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흐름으로 봐서는 12월을 넘길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1, 4분기 전까지는 무엇이 되든 결론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정비례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또 양해해 주시고 함께 또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벌써 이게 13년 동안 이렇게 제기된 것을 첫걸음만 뛸 뿐이네요. 아마 현재 국내 평생교육사가 아마 10만 정도가 있죠. 지금 올해까지 13만 이게 매년 10,000명 이상이 나오는데 아마 우리 평생협회가 16년 전에 설립이 되었고 우리 학회에서도 한 3년간 직렬화를 주장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계보다는 현장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결집이 되고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혹시 회장님 혹시 말씀하시겠으면 추가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민선 회장님께서 지금 현재 협회에서 직렬을 위한 노력의 일환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 지역 평생교육사 협회의 어떤 활동 사항이나 또 한국평생교육사 협회의 활동 사항이 혹간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거 너무 정치색을 띠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정책 제안을 할 때나 아니면 또 그분들을 우리가 접촉할 때 간혹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혁신과 변화는 결국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결국은 정치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협조, 그분들의 노력 없이는 제도 하나도 바꾸기 사실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우리 지방선거 때도 저희들이 정책 제안을 끊임없이 했고, 또 우리 시장 후보들 5분, 6분을 찾아뵙고 그분과 토론을 했던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은 저희 협회뿐만 아니라 한국평생교육사협회에서도 저희들 자료를 또 드렸고, 또 각 지역의 지자체의 힘을 지역 평생교육사협회의 중지를 모아서 그 지역의 지자체 장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정책 제안의 노력이 일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렬화 플러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문제들,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 평생교육 관련 공무원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그 평생교육사를 채용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공공 시험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그 담당자를 뽑는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게 그것을 당위성, 시켜서 당위성이 있다는 얘기죠. 굳이 평생교육사를 안 써도 되는데 이게 혹시 잘못해서 불공정하게 사람을 뽑았지 않느냐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런 어떤 제도적 안에서 사람을 뽑는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직렬을 해야 될, 직렬을 우리가 제도화해야 될 이유고, 그러므로 해서 지자체 안에서 우리 학습센터까지 평생교육사들이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앞당겨서 많은 노력, 그리고 좀 적절한 표현을 원했습니다만 투쟁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 마이크 잡는 데 말씀드리자면 좀 더 적극적으로 광주평생교육사협회가 사실은 한국평생교육사협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선도적인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런 힘은 결국 여기 계시는 우리 협회 회원님들, 또 오늘 참석을 못하신 회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제가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힘 좀 주시고 노력에 좀 가열찬 활동에 좀 같이 행동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정신문화교육원 원장 심연순입니다. 실제 평생교육을 전공을 했고 현장에서 교육원 운영하고 있는데 이론과 실천의 그 괴리점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있고요. 평생교육사 역량 강화, 그러니까 제 자신의 역량 강화에 대한 굉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 역량 강화에 관련된 이제 윤영학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강의에서 평생교육 제도는 인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올해 8월 16일 얼마 전에 전국평생교육연대에서 국회교육위원을 방문했을 때 교육위원장 실장하신 말씀이 현장 전문가는 오지 않고 왜 교수님들만 오셨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현장 실전가의 역할이 훨씬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 같은 평생교육 최윗선에 있는 현장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가 너무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역량 강화가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면서 연속성으로 갈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교수님께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평생교육사를 양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그 과목들이 몇 개의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들을 이수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과연 담보해낼 수 있을까? 이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어느 경우에도 충분할 수는 없죠. 양성되고 나서 현장에 가서 익혀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좀 더 긴 시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일단 마음은 먹었습니다. 이제 긴 호흡이 필요한 것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평생교육사가 고유하게 해야 할 그 직무가 무엇일까?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직무가 뭘까? 그걸 어떻게 담보해내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양성 시스템을 가져가야 될까 하는 것들을 그냥 현재 제도가 있으니까 흘러가는 대로 가도록 두면 된다가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한편으로 그것에 대한 생각을 길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의 연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다 짜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참여하세요.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건 현장의 교육적 필요 또는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이 아니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묻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쪽으로 겨우 이제 지난번 부산에서 할 때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기획이라고 하는 주제가 바로 그거였지요. 앞으로 이제 그런 주제 나오면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현장의 경험을 같이 나누고 논의하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일의 활로를 또는 일과 관련된 에너지를 서로 찾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연수를 그렇게 구성해 가려고 하고 지난번에 처음 이제 발걸음을 내딛었던 겁니다. 좀 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방식은 좀 피하려고 그렇게 아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는 저도 실은 사회복지사여서 역량 강화 교육을 참여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생교육사의 역량 강화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대학에서 평생교육원장을 한 2번 했습니다. 그 계기로 해서 진흥원 원장을 이렇게 공모하게 돼서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이제 그 퇴임도 했고 또 평생교육사에 대한 그런 개념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한 학기를 마쳤어요. 마쳤는데 이제 2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2학기에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역량 강화 그 부분에 관련된 측면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 광주의 평생교육사가 몇 분이나 되시죠? 2,000여 분 정도 되시죠. 또 그 자격증을 받으신 분 중에서 평생교육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20%? 20%. 30%, 20% 지금 저희는 역량 강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 프로그램을 그 자체 내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심포지움이라든지 또는 정책 토론이라든지 또는 그 지자체 또는 그 지자체 산하에 있는 여러 평생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 일종의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는 있어요.
학원에 있는데 평생교육사하고 광주 평생교육사하고 직접적인 그런 그 역량 강화 사업은 학원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광주 평생교육사 협회가 광주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런 정책을 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신 분들한테만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후속타로 또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저 또한 강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계신 그 교육에 참여를 했고 활동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시고 계시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되게 이례적이고 쭉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연계되는 것들은 좀 부족해서 나름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현장 실천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쭉 흘러갈 수 있는 저희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원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듣기 전에 일단 아마 그 평생교육사가 과연 다른 직군에서 하지 못하는 고유 업무를 가지고 전문직으로 현재 역할을 하고 있고 인정받고 있느냐, 아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아마 책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사는 양성과 배치와 연수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운영이 되는데 일단 대학이나 원교육기관에서 양성 체제부터 아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어떤 물론 그 법과 제도도 다시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양성에도 일단 나름대로 전문성이 확보됐는지를 저희가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배치도 사실은 아마 20%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3만 명인데 과연 평생 고유 업무를 하는 평생교육사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처럼 배치나 연수가 의무적으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성 신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국가훈련진흥원이나 광역단이 하고 있더라도 그게 아무래도 체계성을 갖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에는 지금 동전이 양면인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사와 사회복지사와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 건 아니지만 직군으로 볼 때 과연 고유한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끝없이 자문자답하고 성찰을 하고, 특별히 지금 협회에 우리가 의무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직군에서 하고 있는 좋은 제도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과연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회 힘을 실어줄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협회도 사실은 여러 지역에서 단일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공동에 대한 이런 운명처럼 생각해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뭔가 건의나 제안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가 실천하고 말 그대로 평생교육 현장에서 뭔가 연대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게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평상시 하고 있고 저도 무거운 책무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단일 어떤 그 기관에 부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원장님 혹시 추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예컨대 그 교원 연수가 들어있잖아요.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원 연수를 합니다. 그죠? 또 교원 연수를 하는 그런 주체 기관들이 되게 보면 교육청입니다. 국가기관이죠. 근데 저희는 이제 출자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그 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계획은 아직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평생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정책은 한번 구안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회성이고 단기적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관련된 측면에서의 사업 설명
또는 워크샵 그런 개념이지 역량 강화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 교육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평생 교육사가 각 기관에 예컨대 뭐 구청이라든지 또는 동사무소라든지 또는 그 산하기관이라든지 또는 또 민간단체 개념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평생 교육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어떤 여론이 결집이 되면 저희도 당연히 그런 정책을 펴야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평생교육사 역량 강화에 대한 또 지금까지 했던 과정이나 또 다른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가 지금 저희들 사실 회원은 한 200여 분 남짓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평생교육사들을 전부 아우르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한 두 번 드렸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어느 단체나 그 직에 있는 사람이 10% 20% 나오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3년 전부터, 4년 대학원다 보면 3년 전부터 평생교육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것을 지자체의 도움이 아닌 저희들이 한국기술대학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지금 이제 일반화 다 되셨을 겁니다. NCS를 기반으로 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저희 협회에서는 벌써 3년 전에 1차, 2차에 거쳐서 저희들 평생교육사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평생교육사들의 어떤 교육 기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 퍼실리데이터 교육을 실시했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싱킹 디자인 과정을 저희들이 한 15주, 16주에 거쳐서 했습니다. 이 과정을 배우신 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접목해서 강의도 하시고 또 그 효과도 보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진흥원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좀 있어요. 뭐냐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평생교육사들의 역량 강화는 사실은 평생교육사 협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교육사면 누구나 들어야 되고 또 그 과정을 우리가 들을 의무 내지는 어떤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원에서 지금 만들고 진행하는 과정의 대부분이 그냥 아름아름하니 이렇게 와서 사실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끝나면 또 내년에 또 다른 거다고 또 끝나면 내년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다고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은 직접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스텝 바이 스텝의 교육이 좀 이루어지기 어렵더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올해까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만은 공모사업의 가장 큰 특질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은 협회 회원이 아닌 그냥 일반인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오늘. 그러나 사실은 저희 협회뿐만 아니라 어느 협회나 어느 단체나 그 단체의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한 것도 결국 23명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만은 우리 협회는 한 명인가 두 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일반인을 좀 쓰라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공모사업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협회 회원들 아까 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 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보수 교육을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협회도 가능하면 지자체하고 또 진흥원하고 이야기가 된다면은 평생교육사들의 역량 강화나 이런 보수 교육은 협회에서 공모가 아닌 위탁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해 내년 그 후에 교육들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평생교육사들의 역량이 진짜 강화되는 그래서
평생교육 현장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주면 좋겠고, 이 저희 한국평생교육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8개 광역 단체 평생교육사협회는 하나의 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따로 어떤 조직이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 광주협회가 2014년 5월에 출범했는데 지금까지 아주 일관되게 NCS 디자인 싱킹 역량 강화, 평생교육사회 권익 향상 또는 지역사회 공헌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와 함께 어차피 이런 길을 가시니까 또 이렇게 선처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시기를 좀 바라고. 저도 예전에 NCS 교육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NCS 교육 프로그램으로 직업상담소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통과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사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그것을 NCS 과정으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만들려고 봤더니 뭐가 문제냐면 이 수요층이 너무 작다 보니까 수익성 담보가 안 돼요. 그래서 만들지를 못하겠어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다 보면 해결점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제 이제 질문 하려고 합니다. 저는 평생교육사협회 김종환 이사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2018년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한 그 주요 사업을 보니까 3개 영역에서 28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니 진흥원에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 흔적이 보였습니다. 굉장히 그 노고에 대해서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이제 대충 만들어진 사업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추가로 광주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서 2가지 제안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심포지엄에 관한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진흥원에서 매년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2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표자분들 나와서 짧게 발표하고 마지막 한 5분 남겨놓고 질문 막 몇 개 받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 심포지엄을 개최할 때는 무언가 중요한 하도가 있었기 때문에 개최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진흥원에서 이런 심포지엄 우리 개최했어. 이게 아니라 그 심포지엄을 통해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는지를 요약하고 분석해서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심포지엄이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꿔보자는 거죠.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누적되고 또 누군가는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자료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제안형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평생교육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도 맞아야 되고요. 또 시민의 요구와도, 그러니까 계층별 시민의 요구와도 맞아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잘 나간다는 프로그램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지만 강주 문화와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에 관한 교육 요구 분석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장 중심의 DB 구축이 상시적으로 매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국가평생교육 통계 DB 자료 봐가지고 뭐 좀 의미 있는 게 좀 있나 이걸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 찾아봤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는 찾기가 사실 만들기가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려면 뭐 시청이나 의회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줘야 되겠죠. 요 얘기를 의회나 시청에 계신 분들이 듣고 나가셔야 되는데 먼저 여기로 오셨고 질문을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사님 시장 질문 마무리를 자꾸 해주시고 두 가지 질문을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근데 이제 예산과 인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흥원에서 직접 사업은 좀 이렇게 그 비중을 좀 줄이시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다양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 요구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DB 구축을 상시적으로 매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 제안형 질문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과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심포지움이나 뭐 학술 발표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간 제약이 많이 따르더라 하는 부분은 좀 사정이 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좀 이를테면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다 가버려요. 그래서 압축을 해가지고 엑기스만 뽑아서 컴팩트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구 분석에 관련된 측면은 오롯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진흥원이 광주발전연구소의 연구원에 소속돼 있다가 진흥원으로 된 것이 법인단체가 된 것이 이제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DB 구축이 잘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발전 계획이라고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요. 단기발전 계획으로 해서 시행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광주형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광주형에 맞게 이 광주 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제작을 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들이 평생 교육이라고 한다면 공교육을 그러니까 일종의 사교육이나 공교육이나 그런 데서 소외된 사람들 즉 소외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대상자는 거기가 주안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많이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금년에부터 또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금년에 5개년 계획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큰 축으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민대학이고 하나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학습형 일자리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할 거고 또 거기에 관련된 측면에서 그 트렌드가 과거에 10년, 20년, 30년 전에 했던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앞으로 4차 산업이라든지 새로운 그 시대를 맞이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일자리 개념으로 학습형 일자리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시민대학 중심은 민주인권 평화가 주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은 당연히 유지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TF팀하고 또 실무팀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좀 잡았고요. 그 다음에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평생학습 주간이라고 저희가 평생학습 주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 안에다가 시민들이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관련된 입장에 자기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오셔서 그렇게 의사표시를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참고를 해서 계획을 짜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광주시정이 뭐냐. 광주시정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롭다는 것은 민주인권 평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민주시민 양성이고 풍요롭다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학술 대회를 12일 날 금요일 날 2시부터 4시 5시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꼭 오셔서 많이 보시고 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아까 우리 김용집 의원님 다시 오셨죠? 우리 시와 시의회 몫입니다. 혹시 아마 또 시의원으로 최초이죠? 평생교육 자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도움을 주실지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조직 개편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은 지난달에 조직 개편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에서 요청이 이번에는 시장님께서 취임하셨지만 아직 시정 파악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직 개편만 했다. 연말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원안을 존중해서 그걸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까 우리 전문자 말씀하셨듯이 청년 정책과의 팀이 3개 있는데 2개 팀은 청년 업무를 담당하고 교육 지원팀인가요? 네. 지금 교육 지원팀 한 팀이 있는데 그 교육 지원팀에서 나온 중간 한 분이 평생교육을 담당하시는 중간. 그 평생교육과를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청년 담당 2개 팀, 평생교육 담당 2개 팀 이 정도를 해야 정상적으로 평생교육이 시기의 정책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 의견을 제시했어요. 연말에 적극적으로 확정은 않지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답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우리 시의 조직 내에 평생교육이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교육 학회에서 20년간 주장하고 또 협회에서 15년간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우리 강평원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셨던 역할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몇 개월 만에 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꼭 성취될 수 있도록 박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따로 외딴 섬이 아니고 행정과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모든 부처의 모든 일이 다 행정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일과 관련해서 많은 정치들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발전하려면 시장님도 훌륭해야 되고 시의원님들도 훌륭해야 되고 각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다 훌륭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시민 전체의 역량이 뒤에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한 광주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몇 사람만 가지고 광주시가 발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학교 교육은 예를 들면 선생님들 교육청 쪽에서 감당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사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사무가 사실은 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무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광주시가 시민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협회에 계신 분이나 우리 진흥원에 계신 원장님이나 또 중앙단위에서의 평생교육사협회 모든 분들 우리 대학 교수님까지 포함해서 모두 정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평생교육 사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마치 전도하는 것처럼 막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